테이블 안 누르고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정말로 배우는 것 같고 새로운 거.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뭔가 궁금한 것들을 답할 때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상관이라는 거를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상관이라는 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어.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웬 상관이야? 뭐 이런 상관할 때 그 상관이랑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관련이 있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할 때는 나하고 너죠. 근데 그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다는 얘는 뭐가 있느냐? 여기 밑에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매력 있는가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사실 되게 많죠.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눈길이 가고 더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더 좋아.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더 좋아서, 그렇죠. 네. 근데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신체적 매력은 그치, 자기 관리를 하면 신체적 매력이 올라가긴 하죠. 예. 그 말 맞기도 하네. 자, 그래서 정말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 매력도가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호감도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런 문제, 상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수능 보고 들어오셨고 뭐 이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수능 점수하고 상관없이 그 수시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하여튼 여러분은 수능은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 수능 점수하고 들어와서 학점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런 얘기. 한번 볼까? 우리 볼까요? 내일 우리 저기 설문에 집어넣을까? 수능? 학점은 집어넣었었잖아요, 저번에. 또는 음식 섭취량과 체중. 정말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체중이 더 나갈까? 아니면 체중이 더 나가는 사람이 음식을 더 먹을까? 아니 어떤 사람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러고 정말 보면 정말 많이 먹는데 살을 안 찌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가 정말 있을까?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상관의 문제예요. 뭐 키하고 농구 경기에서의 득점 수, 그다음에 뭐 한날의 1인당 건강 비용과 국민의 평균 수명 이런 것도 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부터 볼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런 도표를 우리가 산포도라고 그래요. 산에서 나는 포도가 아니라 정말 서늘해. 등골에 확 서늘함이 왔어? 나도 이런 농담 처음이야. 왜 이래 정말. 네. 그때 갑자기 보니까 산포도를 읽히는 거야, 진짜로. 한 번도 내가 통계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산포도 그러니까 산포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캐터 플롯이라고 그래요. 스캐터는 뭐야? 흐트러뜨리는 거잖아요. 산포한다는 게 이게 퍼져 있는 그래프, 플롯, 도표예요. 그래서 산포도라는 거는 지금 이게 산포도예요. 포도송이가 5개 이러면 안 되지. 네. 오케이. 거기까지. 변인이 2개예요. 하나는 부모의 수입, 다른 하나의 변인은 읽기 점수.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하고, 그 다음에 애가 학교에서 혹은 뭐 읽기 점수 같은 거, 그런 점수가 관련이 있다. 어디 사느냐가 예를 들어 수능 점수를 좌우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역적으로 어느 동, 어느 구에 사는 거하고 뭐 수능 점수가 관련이 있다. 그런 거라고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주 그냥 작은 예예요. 5명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5명의 데이터가
변인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하나의 분포를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변인이 하나였어요. 이제 변인이 두 개예요. 부모의 수입에 97531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분포가 그렇고요. 읽기 점수도 16153이라는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포가 하나의 분포라고 생각하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부모의 수입 수준은 9죠. 그렇죠? 그리고 읽기 점수는 10점. 그러니까 저기 번호에 따르면 1번 사람이 지금 여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짝짝이, 그러니까 5명이니까 5개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삼포도라고 하고, 삼포도를 그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라는 뜻은 이제 사실은 5개를 가지고는 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X 값이, 즉 부모의 수입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읽기 점수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애는 부모가 꽤 잘 버는데 읽기 점수는 낮아. 그러니까 이런 애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은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직선적인 경향을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같이 올라가면 쟤도 올라가는 그런 걸 보이죠. 그래서 방향은 그런 걸 보고 정적인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녹색 하나가 또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는 그게 얼마나 같이 가는 게 강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 얘가 없으면 거의 같이 가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얘 때문에 이렇게 퍼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림을 보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데이터를 잠깐만 이걸 잊어버리고, 이쪽이 아니죠. 이거 우리가 그래프를 안 봤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5개밖에 안 되는데도 숫자가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이렇게 딱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프를 보면 아, 저런 패턴이 있구나라는 게 감이 가요. 그래서 그래프가 좋은 거야. 근데 그래프에서 끝나면 근데 정말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만약 이런 걸 보고, 왜 그런 게임 있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단어를 얘기해주고 뒤로 가면 갈수록 엄한 단어 되는 거. 여기서 삼포도 그랬는데 이제 가다 보면 뭐 산머루 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부모의 수무 수준하고 읽기 점수가 관련성이 있는데 관련성이 꽤 많은 것 같아 라고 누구는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관련성이 있는데 관련성이 좀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수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보면 상관 개수라는 거를 도출해 낼 거예요. 그 전에 삼포도 몇 개 더 보시죠. 그래서 보면 아까 5개였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떤 패턴을 보기가 조금 더 쉬워요. 맨 왼쪽 걸 보시면 어때요? 점수들이 정말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가 커지는 그 패턴이 조금 더 뚜렷해요. 그래요. 뚜렷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향은 하나가 커지면 다른 것도 커지는 정적인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냥 뭐 strong positive correl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바로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면 아까 그런 직선적인 관계보다는 약간 흐트러져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X가 올라갈 때 Y가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중간적인 positive correlation,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이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했고요. 하나 더 가면 뭐야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 정말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상관이 별로 없어 보여. X가 커진다고 해서 항상 Y가 커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애는 뭐예요? X는 별로 크지 않은데 Y는 꽤 높고, 뭐 이런 애는 X는 꽤 큰데
y는 또 별로 안 높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많이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만 봐도 아, 저 변인 이런 이 x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수평 측에는 x축이라고 하잖아요. x하고 y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를 그림만 보면 대충은 의미 파악이 돼요. 밑에는 거의 같은 강도인데 각각 그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죠. 그렇죠? 맨 왼쪽 거를 보시면 어때요? x가 커지면 값이 y 점수는 값이 내려가요. 그렇죠? x가 커질수록 y 값은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되는. 그렇죠? 얘가 커지면 y는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퍼져 있지만 바로 옆에 걸 보면 굉장히 붙어 있죠. 그런 패턴에서 어긋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얘는 아까 지금까지는 다 직선적인 관계를 보여주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는 x가 커지면 y가 내려가. 그러다가 여기 어느 데서부터인지는 x가 커지면 y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포물선 형태를 지녀요. 어떨 때 이런 형태가 있을까? 어떨 때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응? 조금 크게 얘기해 주자. 무슨 능력? 이거 정말 릴레이 해야겠다. 그 중간에 들은 사람 얘기 좀 해줘.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갑자기 분자?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거리 간의 인력이야? 뭐야? 이 x가 분자 간의 거리야. 맞아? 분자 간의 거리. y가 인력이야. 어떻게 되는 건데? 분자 간의 거리가 아주 가까우면 끌어들이는 힘이 더 세? 그래? 이거 맞는 얘기야? 나만 모르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다 같이 아는 예를 들 수 있는 사람? 물리적인 상식이 조금 떨어져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주세요. 안, 네. 약술. 음. 좋은 예 같아. 왜 약술 뭐 약은 아니더라도 포도주 같은 거, 적포도주 진짜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뭐가 좋대요? 콜레스테롤 떨어지거나 뭐 심장병이 예방된다고 하죠, 우리끼리. 그래서 여긴 이거 X는 하루에 혹은 한 달 동안 그 개인별로 마시는 그 적포도주의 잔수야. 그다음에 이거는 뭐 건강 상태, 예를 들어서 그게 콜레스테롤 됐던 아니면 심장병 발생 가능성이 됐던. 그래서 처음에 마실 때는 그 점점 떨어져. 근데 그래, 건강에 좋아. 적포도주가 건강에 좋대.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잔 마시던 사람이 맛있네. 그러더니 한 달 후에는 하루에 한 3잔. 그러다가 점점 하루에 한 2병씩 마시면 그게 적포도주의 그 건강 그건 다 사라지고 알코올의 위험성이 더 올라가서 그런 문제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관계야. 관계. 근데 직선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곡선적인 관계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뒤에서 얘기할 상관계수라는 거는 네. 음.
강도를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 뭐 영어로 strong, moderate, 그다음에 no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라는 거는 얼마나 x가 갈 때 y도 그렇게 관련 있게 같이 가느냐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는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아이는 x가 이쪽으로 갈 때마다 y가 이렇게 가요. 거의 항상 그래. 그렇게 안 되는 얘가 아주 적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많죠. 근데 그거를 더 잘 쉽게 알려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직선에서 많이 흩어져 있는 애들은 관계의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관련이 있냐 없냐. 근데 그 관련이 직선적이냐 직선적이 아니냐를 우선 볼 수 있어. 삼포도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체에 6개의 그림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얘만 직선적이 아닌 관계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관계가 없지가 않아. 관계가 굉장히 뚜렷해. 어느 시점까지는 y값이 x가 올라갈수록 y값이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 이상부터는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강한 관련성을 보여. 근데 직선은 아니야. 그걸 판단할 수 있고 다른 건 다 직선적인 관계를 가진다. 직선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관계의 방향이 같이 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가느냐. 위에 것들은 긍정적인 정적인 관계, 요 밑에 왼쪽 거 2개는 부적인 관계. 그러니까 관계의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질문한 관계의 강도가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관련되어 있느냐 아니면 약하게 관련되어 있느냐. 이거는 약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에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거는 꽤 강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아주 강한 건 아닌 거고, 사실 저 정도 여러분이 만약에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 정도 관련성이 있는 거면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변인 중에서 저렇게 2개가 관련이 있는 것들이 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맨 왼쪽 거는 굉장히 강한 관련성이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수치화할 것이냐? 수치화 해야겠지, 그치? 말로 하기 참 힘들잖아. 여러 말을 해야 되잖아. 지금 그래프 하나 가지고 여러 말을 했잖아. 이게 뭐 어느 쪽으로 가고 어떻게 생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숫자 하나로 딱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가지고 우리 오늘 2시간은 쓸 거예요. 그걸 상관계수라고 그래요. 상관계수 중에서도 여기 피어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어슨이 개발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우리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인, 더 정확히 얘기하면 두 연속 변인 간의 직선적인 관계의 정도를 반영하는 수적인 지표다. 그래서 아까 그런 곡선적인 어떤 관계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잘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척도를 아까 연속변인이라고 했는데 연속변인이라는 말은 등간 혹은 비율 척도를 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서열 척도로 쟀으면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적절하게 반영을 못해요. 그건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간이나 비율 척도로 잰 두 변인 간의 직선적인 관계를 표현해주는 수치를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 상관계수의 공식이 여러 개로 우리가 도입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주로는 공별량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지점수 뭐 표준 점수를 가지고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무엇인지, 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점수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트.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복습.
일반적으로 우리 수업은 시작할 때 그 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하고 넘어가잖아요. 오늘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웠었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표준 점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준 점수는 우리한테 어떤 때 유용해요? 다른 분포들에서의 다른 분포들에 있는 점수들의 뭐를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과제는 아니었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시험을 여러 개 봤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시험이다. 뭐 난이도가 다른 시험 여러 개 봤다. 과제도 있고. 그런데 그 점수들을 다 평균에서 점수를 주는 게, 총점 점수를 주는 게 더 맞냐, 아니면 그 각각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할 수 있게 표준 점수를 다 변환해서 그거를 총점으로 계산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추석 때 그 생각만 했지. 사촌 언니 만나면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러면서. 그렇죠. 자, 이제 대답을 할 때가 왔어요. 자, 그냥 원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총점을 내서 점수를 하는 게 더 맞다. 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명? 6. 예. 2, 6. 네. 그 다음에 표준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조금 손을 높게 들어주세요. 한 10명? 다음에 알고 싶지 않다. 생각해보고 싶지 않다. 왜? 점수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멀리 생각하고 싶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봐. 뭐야 나머지는? 응? 뭐니 보성이는? 원점수 손 들었니? 그럼 7명. 표준 점수가 더 많은데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과반수가 넘어야지 그걸로 선택을 할 텐데.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남들의 생각도 조금 약간 엿봤고 다시 합니다. 예. 이걸로 한다니까. 여러분 점수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생각해봐. 왜냐하면 이걸 다 한 다음에 하면 여러분 또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한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거 말고 지금 우리 결정하고 넘어가자고. 다시 표준 점수로 바꿔서 총점을 계산하는 게 좋겠다. 2, 4, 6, 8, 10, 12, 14, 16 정도 되는 것 같아. 오케이. 네. 그다음에 원점수로 그냥 하자. 오. 2, 4, 6, 7, 8, 10, 12, 14, 16, 18, 20, 한 6? 원점수가 더 많네요. 원점수로 해야겠네. 원점수로 보성이 왜? 원점수가 더 좋다고 생각해? 제가 시험처럼 성적 나오는 스타일이 잘 칠 때는 남들보다 확 잘 치는데 못 칠 때는 남들보다 이제 많이 떨어지게 안 쳐가지고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원점수가 나? 또 표준 점수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얘기할 사람 없어요? 네. 하여튼 그럼 원점수를 하겠습니다. 나는 일이 또 조금 하나는 줄은 거네 뭐. 자, 중요한 건 뭐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점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 점수는 각각의 분포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원점수는 그렇지 않아. 그치? 원점수는 나는 중간고사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았어. 기말고사에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맞았어. 그러면 내가 기말고사를 더 잘 본 거야? 중간고사를 더 잘 본 거야? 원점수로는 알 수 없어요. 왜? 기말 때 애들이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평균이 85야. 근데 중간에는 평균이 24인데 내가 80점 맞았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정보를 준다. 근데 정확히 말해서 어떻게 상대적 위치를 우리한테 가르쳐줘? 지점수는 평균이 뭐?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에요. 그래서 지점수가 몇 점이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몇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게 100점 만점으로 쟀던, 아니면 어떤 과제는 우리가 5점 만점일 수도 있고, 또 팀 과제는 30점 만점일 수도 있거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일단 표준 점수로 변환하면 모든 게 다 몇 표준 편차 평균보다 위냐 아래냐로 우리한테 알려준단 말이야. 맞죠?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관계수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여기서 이제 봅시다. 자, 두 변인 x와 y가 있어요. 그거를 표준 점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gx는 x를 지점수화한 거, gy는 y를 지점수화한 거라고 봅시다. 근데 만약 둘 다가 다 음수예요. 혹은 둘 다가 다 양수야. 그거를 곱해. gx 점수와 gy 점수를 둘 다 양수건 둘 다 음수를 곱하면 뭐가 돼? 항상 걔네들은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x와 y 중에 gx와 gy 중에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그럼 그걸 곱하면 음수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값들을 뭐 그 분포의 점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평균을 하면 이 곱들의 점수를 평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평균적으로 변인들이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지 또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지 또 관계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야. 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0개야. 근데 10개들을 각각 x가 10개, y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10개, 그러니까 20개의 점수를 각각 지점수, 표준 점수로 바꿨어. 그것들을 곱을 만들었어. 근데 그 곱들이 다 양수야. 혹은 다 음수야. 만약 다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다 양수라는 건 우리한테 뭘 가르쳐줘? 관계가 정적이라는 걸 가르쳐줘. 왜? x가 양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x가 평균보다 크다는 거죠. 그리고 x가 그러니까 gy 점수도 양수라는 거는 y도 그 y의 평균보다는 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보다 큰 애들은 큰 애들끼리 모여 있고 또 gx가 마이너스고 gy도 마이너스인 경우는 또 곱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모여 있다는 뜻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계가 정적이죠. 얘를 지금 보시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초과 근무 시간과 결혼 만족도. 우리나라가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OECD하고 OECD가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아.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전에는 그래도 뭐였는데 OECD 중에서 꼴찌. OECD 중에서 뭐 산재 1위. OECD 중에서 근무 시간 1위. 뭐 어제 보니까 자살률 1위. 어제 보니까 OECD 중에서 아동복지 수준 꼴찌에서 2번째. 뭐 이런 정말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요. 혹은 근무 시간이 길어. 그게 일이 많이 한다는 거하고 근무 시간이 길다는 거하고 또 독립적일 수도 있어. 그치요? 회사에 오래 붙어 있는데 하는 일은 적을 수도 있잖아. 여하튼. 그래서 배우자의 초과 근무 시간, 남편이면 남편, 와이프는 와이프의 초과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초과 근무라는 건 뭐 일주일에 40시간 그 이상을 하는 그 근무 시간이겠죠. 하고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만약 보고 싶다고 하죠. 물론 이 데이터는 그냥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어. 자, 10명을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몇 시간 동안 초과 근무를 했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지난주에 4시간 초과 근무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배우자한테 결혼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그래서 이 사람은 8점이야.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번 같은 사람은 지난주에 24시간을 더 초과 근무를 했어. 와, 그러면 만약 5일 근무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토요일에도 했을 거예요. 그치요?
6일 근무를 했다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더 한 거죠. 예. 근데 그 사람 그러면 배우자한테 물어봤더니 결혼 만족도 2점이에요. 10점 만점에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정말 배우자의 초과 근무 시간이랑 그 나의 결혼 만족도가 관계가 있을까를 알고 싶어. 근데 그래서 삼포도를 굴어봤더니 사실 이것만 봐도 거의 뚜렷하게 부적인 관계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초과 근무 시간이 늘면 늘수록 결혼 만족도는 내려가요.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근데 관계가 강해라고 말하는 거 아니면 조금 강해라고 말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걸 수치로 나타내 보자. 수치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선은 각각을 지점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거의 합이 90이고요. 결혼 만족도의 합은 60이에요. 그러면 각각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는 0에 90점이니까 초과 근무 시간 9시간이고 평균. 그렇죠? 결혼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점이에요. 표준 편차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평균만 알아도 지점수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마이너스, 검정색은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알면 무조건 색깔이 빨간 건지 검정색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죠? 초과 근무 시간 같은 경우는 9시간 평균의 9시간보다 적잖아. 그치? 그러니까 빨간색이 될 거고 결혼 만족도 1번 같은 경우는 평균 6보다 더 크잖아. 상대적으로 더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를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 지금 이 24시간 초과 근무하신 이분을 보시면 평균 9시간보다 확실히 많이 근무했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데이터라고 해도 꽤 많이 근무한 거야. 그러니까 이 평균보다 2 표준 편차 이상 더 많이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결혼 만족도가 2점이었어. 근데 평균이 아까 6점이었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거는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그걸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가 0인 거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데이터를 원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7.73이 돼. 지점수들의 곱을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7.73이야.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이 지점수들의 곱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상관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상관 개수 공식을 보시면 각각의 x하고 y의 지점수를 계산을 해서 곱해줘. 여기 곱해줬죠. 그걸 다 더해. 그리고 그거를 n-1로 나눠줘.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 곱이 얼마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조차 우리는 샘플 데이터에서 전집에서의 그 관련성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이 아니라 n-1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전집이라면 우리가 이 10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마 n으로 나눠줬겠지. 그리고 이 G를 계산할 때도 그 표준 점수를 계산할 때도 밑에를 뭘로 써야 돼요? 만약 이 10명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시그마를 썼겠지. 전집의 표준 편차. 여러분 지점수 공식 생각나죠? 지점수 공식이 어떻게 했어? G는 각각의 x에서 x의 평균을 빼서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줬죠. 그렇죠? 근데 그 표준 편차를 우리가 쓰는 기호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집의 표준 편차, 하나는 표본의 표준 편차.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x바라고 한 거는 이거는 뭐예요? 표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게 만약 전집이었으면 어떻게 썼겠어?
뮤고 아이고 시그마 이렇게 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계산할 때는 밑에를 우리가 n-1로 나눠주고 이거 계산할 때는 n으로 나눠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만약 이게 지금 불편하다면 이게 통계의 문제거나 통계의 위력이에요.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통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적으로 수학이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야. 벌써 오늘 배우는 이 상관계수의 공식에 보면 지점수라는 공식을 모르면 저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지점수에 대한 공식도 x바가 뭔지 그 다음에 s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루하루 배우는 건 사실 굉장히 양이 작아요. 그렇지 않아요? 2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걸 가르치지 않아. 근데 그게 쌓여. 그래서 이 중에 누구는 그거를 차곡차곡 쌓고 누구는 듣고 싹 빼놓고 다음날 여기 또 사뿐히 앉아.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됐어.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점점 그게 더 어려워져요. 이게 쌓아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꼭 쌓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아. 오늘 집에 가서 오늘 혹시라도 이게 모르면 아 지점수가 뭐였지? 지점수 계산할 때 표준 편차가 뭐지? 그것만 알면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당황할 필요는 없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n-1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0.86이야. 마이너스야. 그치? 그리고 86이야. 86. 마이너스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관계가 부적이라는 거를 표현해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86은 이게 큰 거야, 작은 거야?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죠. 근데 너무나 다행히 보시면 이 상관계수 R이라고 하는 애는 요런 범위 안에만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 1의 범위에 있어. 그러니까 제일 커봤자 절대값 1이야. 거기에서 0.86이라고 하면 꽤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얘기한 거 gx값과 gy값을 곱한 거 이거를 평균하면 제가 평균했다고 여기 표현했어요. 평균적으로 두 변인의 관계가 정적인지 그리고 혹은 부적인지 지금 본 것처럼 그 관계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부적이면 앞에가 마이너스가 올 거고 정적이면 플러스가 올 거고 관계가 크면 1에 가까울 거고 관계가 작으면 절대값이 0에 가까울 거예요. 자,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찬찬히 하나하나 또 예를 보면서 보겠어요. 여기 써놓은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피어슨 상관계수 공식이고요. 금방 봤죠? 이걸 공식으로 외우면 참 깝깝해. 근데 이걸 생각해봐. 아, 우리가 gx, gy는 뭐다? 그 점수의 그 분포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다. 그 상대적인 위치를 얘가 나는 x인데 x는 평균보다 나는 높아. 너는 y니? 넌 평균보다 높으니 낮으니? 그거를 지점수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걸 곱해. 그러면 어떤 애는 평균보다 높고 어떤 애는 평균보다 낮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둘 다 평균보다 낮거나 둘 다 평균보다 높으면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런 애들이 합해서 평균은 그러니까 n으로 나눠주고 혹은 n-1로 나눠주면 평균적으로 같은 애들끼리 같이 가는지 아니면 그게 섞여 있는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써놓은 게 바로 그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지점수 계산할 때 그 시그마를 썼었어요. 시그마를 썼었는데 우리는 그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공식 모두에서 n-1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지점수 할 때도
S가 아니라 아니 S를 썼지 시그마가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점수 쓸 때 하고 밑에 n-1 할 때 둘 다 이거를 전집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콜레이션 값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노트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아까 그거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였고, 요번엔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예를 보죠. 수면 시간과 행복감의 상관계수. 지금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몇 시간 잤냐를 물어봤어요. 5시간부터 10시간 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얼마나 행복하냐를 또 뭐 7점 만점에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답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수면 시간 각 뭐 5점, 7점, 8점, 6점 이런 10점 이런 아이들이 그 수면 시간의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크냐, 크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작으면 또 얼마나 작으냐를 지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42예요, 합이. 그러면 6, 7에 40이니까 평균이 얘가 7이죠. 얘는 4, 6에 24니까 여기 평균이 4야.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는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7점 평균에 5니까 마이너스 맞고, 얘도 4점 평균에 2니까 마이너스 맞죠. 그렇죠? 지금 3번 아이디를 보시면 7점 평균에 8이야. 8시, 그러니까 평균 7시간 자는데 얘는 8시간 잤어.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좀 많이 자네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지. 그다음에 평균 4점이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은 7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네. 지점수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곱해.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야.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했더니 4.26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종의 개념상으로 평균을 내주는 건데, 우리가 전집에서의 상관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n-1로 나눠주니까 이게 5로 나눠주는 거니까 0.85예요. 그래서 직선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직선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게 강한 관계를 가지는데, 정확히 말해서 수적으로는 0.85다, 상관계수가. 그래서 정적이면서 관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럼 관계가 작은 거 한번 보죠. 지금 똑같은 아까 수면 시간과 행복감의 상관계수인데 7번이 아까는 뭐였냐면 10시간 자고 6만큼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바꿨어요. 그냥 10시간 자고 3만큼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아까 이게 평균이 이제 바뀌었죠. 뭐야, 왜 7이야? 이게 6번째 아이인데 그냥 같은 사람이 아니라 7이라고, 아이디를 7이라고 바꿨나 봐요. 사람은 6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 시간은 6명이니까 6, 7, 그 평균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20일 나누기 6하면 몇이야? 20일 나누기 6 3, 18 3, 5, 3.5네. 그러면 지금 3시간 잔 사람은 3.5보다 낮으니까 마이너스인 거 맞죠? 그렇죠?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다른 애들은 다 플러스인데 얘가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을 전부 다 어떻게? 떨어뜨리겠죠. 합이 달라지겠지. 아까는 합이 다 합쳐서 4.26이었어. 그런데 얘가 1.6이었거든. 근데 얘는 1.6이기는 커녕 마이너스 0.8이 됐어. 그러니까 얘도 줄어들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0.37이 된 거야. 그러니까 콜레이션 값이,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값이 더 내려갔어요. 대신 방향은 변하지 않았어. 여기 보시면 직선적으로 이렇게 가기는 가. 그쵸? 근데 이 직선에 대해서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좀 벌어지는 거죠. 좀 더 많이 퍼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강도가, 상관의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수치로 0.37이 아까 0.8보다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상관계수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그리고 그 절대값의 크기는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혹은 관계가 약간 약한지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부호는 같이 가느냐, 정적인 방향, 정적인 상관이냐, 혹은 x가 하나 올라가면 y는 오히려 떨어지는 부적인 관계냐 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그래서 콜레이션이 0이면 직선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거. 상관계수가 양수 1이면 완벽하게 정적인 직선적인 관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벽하게 부적인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삼포도 아까 우리 본 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직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모든 점들이 다 위에 매달려 있죠. 그렇죠? 완벽하게 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R은 correlation coefficient S 그 기호인 R은 플러스 0.1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한 관계이긴 한데 그게 부적이야.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 좀 벗어나. 어떤 애는 x가 올라갈 때 y도 올라가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콜레이션이 약 한 플러스 0.6 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 아까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거 지금 이게 0.37이었어. 그거에 비해서 이게 한 0.6 정도 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것처럼 완전히 퍼져 있으면 이거는 상관계수가 0이에요. 왜? 관련이 없거든. 그래서 삼포도가 어떤 모양을 띠냐면 이렇게 원형을 띈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상관계수가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상관계수를 제곱한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띄어요. 뭐냐면 상관계수의 제곱은 한 변인의 변량 중에서 그 지금 상관을 계산한 그 다른 변인의 변량이 몇 프로나 설명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알겠어? 자, 우리가 여러분의 뭘 할까? 여러분의 키를 만약에 쟀다고 쳐요. 그러면 키가 누구는 뭐 자기 생각에 여기서 제일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야? 없어? 다들 겸손하네. 180 넘는 사람. 180 넘는 사람, 저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인가? 정관이가. 자, 누구는 180이야. 누구는 170이고, 누구는 154고, 누구는 162야. 다르잖아, 그치? 점수가. 그것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를 나타내는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변산도라고 했죠. 그쵸? 그거를 재는 지표로 뭐 범위도 우리 배웠지만 많이 쓰는 게 변량이라는 걸 배웠어요. 평균적으로 각각의 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안 커.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의 키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응? 아까 그 물리의 그 분자들의 인력보다는 훨씬 더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뭐라고? 유전. 그러면 뭐 아버지의 키? 아니면 평균 부모님 평균 키. 그걸로 설명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평균 키가 그러니까 어머니도 크고 아버지도 크면 그 아이도 크고 뭐 어머니도 작고 아버지도 작으면 아이도 좀 작고
그게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설명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평균 키가 하고 그다음에 그 자식의 키의 상관계수가 만약에 0.6이다. 그러니까 x에는 부모의 평균 키, y에는 그 자식의 자식의 키, 그러니까 그 개인의 키라고 했을 때 상관이 0.6이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자식의 키의 36%를 부모의 평균 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0.6이 콜레이션 6이면 그의 제곱이 0.36이 되는 거지. 그걸 프로로 하면 36%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콜레이션이 만약에 0.7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49%를 부모의 키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의할 건 여러분 뭐냐면 아까 별량을 설명한다는 거였어요. 왜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의 키가 있는데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아. 그게 별량이 막 이렇게 있어. 그치? 별량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키 점수가 이렇게 있어. 그게 전체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가 별량이야. 응? 그 별량 중에 콜레이션이 0.6이면 36%는 부모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또 키하고 상관이 있는 게 뭐가 있어? 우유 섭취. 정말 그럴까? 궁금해. 영양소, 뭐 우유 섭취를 비롯한 각종 영양소. 그거는 사실 재기가 힘드니까 사실 제일 재기 쉬운데 키를 제일 잘 예측할 수 있는 혹은 키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변인이 있어요. 성장판 어려워. 성장판 그거 조사하려면 병원에 가가지고 돈 많이 내야 돼. 수면 시간? 그것도 쉽지 않아. 그럴 것 같아, 그치? 그 시간에 자야 된다며. 그거 말고 성별 남자나 여자인지 알면 키를 많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별과 키는 분명히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아까 부모의 키는 뭐 한 36% 설명하고 성별이 한 15%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다 설명을 하면 전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키가 다 다른데 그 중에 얼마만큼은 누구는 남자고 누구는 여자기 때문에 또 얼마만큼은 부모가 키가 크고 부모가 키가 작기 때문에 또 얼마만큼은 똑같은 부모가 키가 큰데도 애가 우유를 잘 마시고 칼슘을 잘 먹었는지 아니면 밤에 잠을 잤는지 아니면 맨날 1시까지 카톡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하여튼 상관계수의 제곱이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이 서로 다른 정도의 그 별량의 몇 프로를 설명해 주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면 항상 통계에서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설명 별량의 비율이라고도 하고 네. 네. 어디요? 이거요? 이거 안 했나? 이거는 안 했, 이 장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말로는 다 한 거죠. 그쵸? 예. 혹시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지점수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죠. 그쵸?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쉬어야겠다, 그치요? 첫 시간이 조금 길었네. 네, 10분 쉬고 다시 돌아오죠. 네.